승치 습관. 이 책은 저자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40년 이상 가르친 강의 내용이 기반이고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라고 단정하네. 현재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혁신센터인 스탠퍼드 비스쿨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 독서의 즐거움이겠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학원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네. 디스쿨은 학생들의 세상을 활짝 열어서 학생들이 자동적 사고와 추정에 도전하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해. 1969년에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행동을 개시하도록 만들기 위한 사회 속의 디자인을 하는 강의로 개설이 되었는데, 핵심은 스스로 선택하는 학기말 프로젝트라고 하네.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은 예전부터 하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실행하지 못한 일을 완수하거나 현재 맞닥뜨린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야. 디자인 싱킹은 전반적인 실천 훈련으로 디자인 과제를 해결하는 데 효율적이고 어떤 종류의 제품이나 경험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 공감, 문제 정의, 아이디어 창출하기, 시제품 만들기, 시험해보고 피드백 받기의 과정은 문제 해결의 기본 과정이지. 중요한 것은 행동이야.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을 말해. 10개의 제목 속에 실전 연습 2가지씩이 있어. 생각건데 스탠퍼드 대학원의 디스쿨 학생이라 생각하고 한 강의씩 배우고 과제를 생활에 접목시킨다면 내 인생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어. 우선 전반적인 행동 원칙으로 무엇이나 기록하라고 해. 칠판, 포스트잇, 냅킨 등 어디에서든지 어디에나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이나 적으라고. 그리고 시도해보고 실패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다가 예전에는 결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그 일을 제대로 해낸다는 것이지. 인생에서 성취할 수 있는 통제권은 나 자신에게 있고 또 성취는 학습하는 것으로서 근육과 같아서 일단 수축시키는 방법을 배우고 나면 인생에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해진다고 하네. 원하는 일을 성취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이라고 해. 우리의 행동 대부분은 논리적인 판단의 결과라기보다는 습관의 결과이고 인간은 무엇이든지 행동하고 난 뒤에 그 행동의 이유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자, 이제 실전 연습 20가지야. 첫 번째, 생각 그대로인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인데, 성공이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인 동시에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이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 인간은 항상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것. 그래서 누구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실전 연습 첫 번째가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몇 분 동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고 한 가지 대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라는 것이야. 이 의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이 책상은 아무 의미가 없어 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는 가족이나 자기 인생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하나씩 말을 하면서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라는 것이야. 이 과정이 끝나면 조용히 앉아서 이 경험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지. 이 훈련의 목적은 모든 관계에 부여하는 의미는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야. 즉, 나 자신이
인생의 모든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나 자신에게 벌어지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또 역경마저도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야. 인생에서 마주하는 사건, 관계들의 새로운 태도를 취하고 싶다면 이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야. 그리고 영구적인 기록은 없다는 것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을 거야. 특별히 과거가 내 발목을 잡는 일은 없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 F학점, A학점의 나의 성적표는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야. 세상을 살아나가는 나의 성공, 실패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나뿐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상황 통제를 위한 4단계가 있어. 최초의 반응이 명령한 것은 실행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심호흡을 하고 자신의 현재 감정을 알아차리고 행복하고 평화로웠던 과거의 사건을 떠올려 보는 것. 자, 실전 연습 2번째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내 목적은 무엇인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저 질문에 대답하라고 해. 반복해서. 공책에 적어도 좋고 그냥 소리 내어서 말해도 좋고 같은 말을 되풀이해도 괜찮고 이치에 딱 맞는 대답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야. 각 질문에 적어도 5분이나 10분 동안 반복해서 대답하라는 것이야. 둘이서 마주보고 묻고 대답하기를 게임처럼 할 수도 있다고 하네. 구체적인 대답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질문에 마음을 여는 것. 그리고 훈련의 효과는 당신의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깊이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야. 다시 말해서 나는 누구인가? 내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2장. 이유는 헛소리라는 것. 대다수의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이야. 그래서 실전 연습으로 일이란 항상 벌어지기 마련이니까 이유를 내세우고 싶을 때마다 퍽이나 좋은 이유다 라고 말하기야. 행동이 이유보다 중요하다는 것. 이유를 대지 말라는 것이야. 만약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음번에는 행동을 바꾸면 된다는 것이지. 세상을 바로잡는 최고의 방법은 나 자신을 바로잡는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 정반대로 말하기. 누구든지 본심과 정반대의 말을 할 때가 있잖아. 당신이나 다른 누군가의 동기를 설명하려고 할 때 그저 머릿속으로 그 동기를 정반대 내용으로 배치해 본다는 거야. 의외로 진짜 동기를 알 수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야. 그리고 실전 연습 4번째로 투영이 있어. 주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신경 쓰게 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목록을 만들어라는 것이야. 그리고 그 문제들이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라는 것.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는 말과 통하지 싶네. 뭔가 하면 순진하고 진실한 사람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도 하나같이 진실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야. 어떤 문제가 너무 내 마음에 안 들 때에는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지. 그리고 결정과 망설임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뷰리당의 당나귀를 예로 들었는데 이것은 14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장 뷰리당의 이름을 따서 만든 우화인데 우화 속의 당나귀는 똑같은 정도로 마음을 끄는 2개의 선택지, 즉 근처를 먹을까 물을 마실까 사이에서 이성적인 선택을 내리지 못해갖고 결국 죽는다는 것이야. 그래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동하기에 진짜 방해자는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인생은 모험이고
결국 당신은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 그래서 총실험하는 게 있어. 손으로 총 모양을 만들어서 겨냥을 딱 하고 난 뒤에 10초 안에 결정해 라고 말하는 것이야. 또 하나는 인생 행로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를 선택하고 나면 그 결과는으로 이어지는 물어보기야. 예를 들면, 좋아요, 박사학위를 따겠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 취업을 해야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 결혼해야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계속 물음을 끝까지 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리고 반대로 또 있지? 좋아요, 학위는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하지? 취직해야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 결혼해야죠. 이렇게. 그 다음 정체에서 3장이야. 정체에서 벗어나는 법인데, 가로등 피해가기가 있어. 자기 인생에서 방해가 되는 것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야. 가로등 피해가기가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이 가로등에 부딪혀서 넘어져서 다시 일어났다가 또다시 가로등에 부딪혀 넘어지기를 반복하다가 포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때가 많다고 하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질문을 다르게 하면 대답도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실전 연습 5번째가 뭔가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또 해결되면 어떤 도움이 될까, 그 다음에는 하는 식으로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이야. 당신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싶다면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 그리고 일단 해결책이 너무 빨리 도입이 되면 발견의 과정이 중단되고 마니까 재구성을 하라는 것인데, 해결책을 이미 발견하고 난 뒤에도 상황 개선을 위해서 또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올바른 사고방식은 매번 해결책이 등장할 때마다 처음 해결책을 찾았을 때만큼 기쁘지만, 또 그것을 옆으로 밀어두고 계속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라고 해. 그러나 생각해야 될 것, 변하는 것이 많을수록 늘 변함 없는 것도 많다는 것. 그래서 변화를 위한 변화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라는 것이야. 여기서 에블레의 길 건너기를 예를 들었는데, 어느 날 저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 양쪽에서 반대편 도로로 건너려다가 차에 치여 죽은 수천 마리의 애벌레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해. 도로 이쪽이나 반대쪽이나 같은 상황인데 애벌레들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처럼, 우리들도 단순히 움직이기 위해서, 단순히 변화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리고 4장, 도움을 구하라는 것. 모든 사람에게 배운다는 것이야. 긍정적인 특성은 모방하고 부정적인 특성은 경계하라는 것이지. 인생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임이 아니고, 나는 그냥 나여서 행복해야 한다고 해. 그리고 실전 연습 6번째, 도움 구하기의 실제는 물어보라는 것이지. 그리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모든 사람이 수백 가지 질문에 답해 주리라는 기대는 하지 말고,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정보를 더 많이 얻을수록 더 꼼꼼히 살펴서 보배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야. 사실 해 아래에서 새로운 것은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모든 디자인은 리디자인이라는 것이야. 좋은 정보를 발견하고 활용하지 않는 것이 바보라고 하네. 5장은 행동이 전부다. 어둠 속에서 전등이 켜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일어나서 전등을 켜는 사람이 있잖아. 나는 실패와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무를 완성하는 것은 실행하는 것이라고 해. 당신이 무엇인가를 정말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친절하게도 당신이 그 일을 실행하지 못할 퍽이나 좋은 이유를 선사한다는 것이야. 반대로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진실이라면 세상이 제시한 이유들이 당신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지. 그저 행동하라. 일반적으로 말해서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것. 희곡, 얼음 장수의 왕님이 있어. 등장인물들은 극이 진행되는 내내 방 안에 앉아서 떠나야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는다고 해. 그리고 고도를 기다리면서 라는 희곡에서도 두 명의 주인공들이 의미도 없는 대화를 나누면서 오지도 않는 고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지.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고 늘 원하던 일을 실행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실전 연습 7번째. 당신의 핵심적인 믿음을 최대한 많이 열거하고 각각의 믿음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라는 것이야.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고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아서 버린 것은 무엇인가. 또 알아야 될 것, 대단한 성과를 낼 가능성은 언제나 희박하다고 생각하라고. 그렇지만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를 생산하려고 시도하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실패를, 효과가 없는 방법을 10,000가지 발견했을 뿐이라고 했지. 디스쿨의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는 행동하기라는 것. 불확실하다는 생각이 들 때 얼어붙지 말라는 것이지. 행동하고 실패하고 배우고 또 실패하고 무언가를 더 배워간다는 것이야. 여기서 예를 든 게 그거네. 이혼율이 높다고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처럼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누구나 실패를 한다는 거야. 그냥 인정하는 가장 홀가분한 방법은 축하하라고 하네. 서커스의 광대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을지 상상해 보라고. 실전 연습 8번째. 어린 시절에 무엇인가를 혼자 힘으로 성공해 본 적이 있는지, 자신의 현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실패 또는 모양새가 나빠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다르게 행동했을지 생각해 보기야. 자신에게 정직해지고 자아상과 실제 행동 방식 차이점을 알아차리라고 하네. 그 다음에 6장은 말을 조심하라는 것이야. 언어는 우리가 사물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 동일한 대상에 다른 이름을 붙이면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실전 연습 9. 그러나 라는 단어를 5번 사용하면서 마음속에서 그리고로 바꾸라는 것이야. 방금 소리내어서 말한 것을 마음속으로 바꾸어서 반복하면서 생각해 보라고 해. 어떤 기분이 드는지. 그리고 다음에는 문제 해결의 장이 열리고, 그러나 다음에는 헛소리 같은 이유가 등장한다는 것이야. 그러나라고 소리내어서 말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그 단어를 그리고로 바꾸면서 상황을 종종 해결할 수 있다고 해. 실전 연습 10번째야. 하고 싶다는 말은 해야 한다로 바꾸고, 할 수 없다는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바꾸라고 하네. 그리고 도와준다, 해야만 한다 하는 말은 아예 사용하지 말거나 사용 빈도를 줄이라고 해. 종종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하네.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관계 대화 속에서 이유를 묻는 질문은 피하라고 해.
상대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듯한 다소 부정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고 상대가 방어를 할 필요를 느끼게 한다는 것이야. 7장은 함께하는 습관의 힘인데 디스쿨의 모든 수업은 반드시 집단 강의로 진행된다고 해. 교수진 전체도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학생들이나 교수들마저도 더욱 풍부한 경험을 하게 한다는 것이야. 다양한 상황에서 건설적인 비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좋아 그리고 라는 질문 그리고 뭐를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집단에서나 문화 차이 때문에 또는 행동 방식의 차이 때문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당신과 같을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나의 방식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이야. 그래서 실전 연습 마지막으로 무엇을 한 게 언제죠? 라고 물어보라는 건데 거절을 일으키는 것은 언제나 드러내기가 아니고 감추기라는 것이야.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에도 물어보라는 것이야. 예를 들면 내가 마지막으로 웃었을 때는 또는 내가 마지막으로 울었던 때는 이런 게임 그리고 또 이름 게임이 있어. 이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1에서 10 사이에 점수를 매긴다면 나는 몇 점일지 그리고 자신을 잘 묘사하는 새로운 이름을 생각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중요한 것은 주변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든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것이야. 그리고 실전 연습 12야.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회의에서는 원형으로 서로 가깝게 앉는다면 좋다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의 몸의 위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야. 우리의 경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잖아. 지루하고 소외감을 느낀다면 앞자리에 앉고 위축되는 느낌이 든다면 뒷줄로 몸을 숨기는 것처럼 그래서 나의 일정표에 신체 활동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 음악이 함께하면 더 좋고 그래서 신체의 시력과 학습 능력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눈 가리고 걷기라고 해. 둘씩 짝지어서 둘 중에 하나가 30분 이상 눈을 가리고 있으면서 말은 하지 않기 또는 눈을 가린 사람을 다른 사람이 안내하지만 손을 사용하지 않고 청각만 이용하게 하는 것이 있어. 때때로 당신이 벽에 가로막혔다는 기분이 들거든 눈을 가리고 걸어보고 또는 다른 방식으로 감각 정보를 입력해 보라고 하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즉흥 연기가 있어. 상상의 공놀이야. 한 사람이 상대에게 공을 던지며 단어를 이야기하기인데 단어와 공이 가능한 빨리 선수들 사이를 돌도록 하는 것이야. 예를 들어서 소리를 내면서 공을 던지고 또는 단어 공 또는 주제 공처럼 다양하게 게임을 변형하다는 것이야. 그런데 혼자서 하는 것도 있어. 가만히 누워서 벽에다가 공을 던지면서 단어를 말하는 방법이야. 이거는 혼자 해봐야 되겠지. 실전 연습 13. 좋아 그리고 게임. 원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다른 제안을 보탠다는 것이야. 내일 파티하자. 좋아.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초대하자. 좋아. 그리고 음악을 틀자. 좋아. 그리고 춤도 추자 하는 것처럼. 블로킹은 반대 심리지. 내일 파티를 하자. 싫어. 나는 파티 안 좋아해. 음악을 틀자. 싫어. 나는 음악도 안 좋아해 하는 것처럼. 스트리킹이 있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벌거벗고 뛰어다니는 것을 말하는데
한 집단이나 교실의 에너지 수준이 떨어졌을 때 휴식이나 스트레칭도 효과적이지만 외부의 방해로 일어나는 스트레칭의 효과가 되게 크다는 것이야. 이런 것을 스트릭이라고 하는데, 이 스트릭을 활용하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충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야. 순전히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놀이의 여지가 있다면 작업 환경이 개선되고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것이야. 내 혼자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스스로 스트릭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 8장은 자아상을 디자인하라는 것. 여기서부터는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작업인 것 같아. 그래도 간단히 이야기할게. 불행하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일한 덫에 갇혀 있다고 해. 평생 타인의 흉내만 내려다가 이류 복제품으로 전락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지. 그래서 자신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내용적인 관점만이 아니라 자신의 실제 의도를 알아내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야. 그래서 실전 연습 14번째가 가족들에 대해서. 가족들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족들은 당신에게 어떤 인생 행로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가? 가족들은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힘든 일에 대해서는. 당신은 가족들의 관점 가운데 어느 것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 그것은 이로운가? 해로운가? 이도 저도 아닌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정직한 답을 통해서 나를 알아라는 것이야. 그리고 실전 연습 15. 직업과 관련해서 나의 의도는 무엇인가? 단지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인가? 구체적인 임무 완수인가?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인가?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인가? 즐거워지기 위해서? 아니면 단순히 탈출하기 위한 것인가? 등이야. 실전 연습 16.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5가지 정도로 짧게 혹은 한두 마디로 묘사해보고 5명의 친구나 가족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당신을 5가지로 묘사해달라고 부탁하고 그것을 비교해보라는 것이야. 실전 연습 17. 자신의 특성을 목록으로 작성하기야. 나는 누구인가에서 나의 소유물 측면에서 보면 나는 누구인가? 나의 행동 측면에서 보면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 측면에서 보면 나는 누구인가 등이야. 실전 연습과 8장, 9장, 10장은 모두 자기 자신을 깊이 알아가는 훈련이야. 그래서 따로 요약이 필요할 것 같네. 우선은 여기까지만 요약하고 다음에 이을 수 있으려나 생각해.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조차도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 인생은 모험의 연속이고 여기서 최선은 그 여행을 즐기는 것이라고 해. 저자의 이야기로 마무리할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이라면 책상 앞에서 공부만 했을 것 같고 엄청 행복한 모든 것을 갖추고 살 것 같은데 그의 첫째 아들은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 나와 내 주변을 돌아보게 되네. 저자의 말이야. 나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학교를 마쳤다. 주유소 안내원, 리백공, 자벽부, 창고 운반인, 방문 판매원, 재고관리 사원, 배달원, 노점상, 우체국 직원, 양계인, 기계공, 교사 등의 직업을 두루 거쳤다. 그렇다면 내 이름에 박사라는 호칭이 붙기 전까지의 나는 지성이 조금 떨어지거나 모자란 사람이었을까?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관계없이 우리는 자기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당신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미래를 계속 긍정적으로 전망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대체로 그것을 따를 것이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주위에 존재하는 것들에 부과하는 의미를 선택함으로써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 상관없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통제하게 된다는 것. 반복 훈련하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안녕.